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래간만에 환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포유 환율연구소와 관계가 있는 고객들은 달러당 148에서 149엔 할 그날 엔화를 샀었어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이제 포유 환율연구소와 비슷한 엔화 환율 전망을 하고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 강세 주장하시는 분들은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동안 미국 등이 금리를 인상할 때도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제 시사하니까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반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일본 엔화 강세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생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는 기준금리 인상 내지는 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강세다라는 주장은 아주 조금 설득력은 있지만은 그러나 환율 결정 원리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 않다. 왜냐하면 포유 환율 연구소가 달러당 148.5엔 할 무렵에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얘기를 끄집어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포유 환율 연구소는 뭐를 믿고 엔화를 매수했을까요? 결국은 환율 결정 원리가 달러 인덱스 결정 원리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달러 인덱스가 115 가까이까지 간 것이 조금 오버슈팅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114엔 근처에서 꺾인 것은 지난 9월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인데 10월에 발표됐죠. 10월 한 중순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날짜에 포유 환율 연구소가 달러 인덱스가 이제는 103 내지 104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방송을 한 것 같고, 그리고 8.15머니 출연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103, 4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4, 5입니까? 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환율도 한 10% 내린 거죠. 인덱스도 10% 가까이 내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환율이 조금은 이제 더 내린 정도인데, 엔화도 같이 달러 인덱스가 약세가 되면 또 엔화도 강세가 되는 것이 환율 결정 원리니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엔화 강세라는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내년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다 예상하고 있고, 유로존도 금리를 인상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본 금리 인상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일본 엔화 강세로 반전될 것이다 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좀 취약하지요. 환율 결정 원리에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엔 강세 요인은 달러 인덱스 가격이 113 이상까지 올랐다가 104까지 하락하면서
엔화 가치가 동반 상승했다라는 표현이 제일 맞아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거래 고객분들에게 148.5엔에서 여러분한테 엔화 매수 의견을 냈거든요. 지금까지 103이라고 하면 이제 달러 표시로 하면 148에서 104니까 14 정도 지금 그 달러 기준으로는 환차익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소는 좀 다른 측면에서 엔 강세를 예상을 하고 지금 지난 그 10월 중순부터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내년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나을 거다는 거죠. 반대로 미국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환율은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금융회사 내지는 일본계 자금들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를 하겠죠. 왜냐면 일본은 해외 자산 운용 금액이 많아요. 부동산에 운용하고 있는 금액도 적지 않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그 시장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투자 손실 내지는 기존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국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이 대표적이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또 환율 환차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계 자금들이 그 부동산과 환이형 관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의 올인 국가 한국이 대표적이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엔화로 바로 유출 안 할 거예요. 일단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 유출할 거예요. 그러면 달러 하락 속도는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일본계 자금이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나니까 일단 1차적으로 달러로 환전하고 그 다음에 일본 엔화로 바꾸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는 거죠. 이 구체적인 얘기는 내년에 그 포유환율연구소에서 직접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일본은 제가 지난해가 아니네, 아직까지는요. 10월경에 엔화 매수 의견을 내신 분들한테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어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엔 약세를 유도했고 결국 일본에 계산이 깔려 있다. 일본은행에. 그것이 이제 숨겨진 발톱인데,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일본계 자금이 부동산 올인 국가에서 위험 관리하는 거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의식하고 엔화를 매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일본 엔화 강세 요인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을 비롯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이 더 있고, 또 부동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해당 국가 통화 가치도 또 하락하거든요. 또 성장률도 둔화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올인 국가는 통화 가치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 일본계 자금이 해당 부동산을 팔고 나가면 더욱더 해당 국가 통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엔화 강세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즉 일본계 자금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거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일본계 자금에 의한 한국 등 부동산 올인 국가에 대한 양털 깎기, 또 아니면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부동산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본계 자금이 떠날 거다. 즉 엔 강세를 통한 장기적인
또 다른 부가가치 극대화 전략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N 강세가 아마 내년에는 상반기까지는 125엔, 하반기에는 120엔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늦었지만 포유 환율 연구소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코자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